2002 3월 26년 중동의 하늘과 바다는 이미 통제불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미 해군 5함대와 이란 혁명수비대의 날선 대립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몰고 갔습니다. 이란은 보복의 수단으로 해협의 가장 좁은 목구멍에 수백 발의 복합 가문 기르를 살포했고, 이 여파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혈관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단순한 긴장을 넘어선 실제적인 전쟁의 불길이 바다 위를 덮쳤고, 그 한복판에 원유 200억 원어치를 실은 코리아 스타우가 고립된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아덴만의 구축함만으로는 수중의 지능형 기뢰를 완벽히 제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기술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작전 명령이 하달되자마자 진해 해군기지는 거대한 기계의 심장부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출동 명령을 받은 독도함의 한미웰대, 즉 거대한 수중 도크의 문이 서서히 열리며 바닷물을 집어삼켰습니다. 그 거대한 공간 안으로 양양급 소해함 2척이 조심스럽게 진입했습니다. 선체 전체가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자성에 극도로 민감한 기뢰를 속일 수 있는 유일한 함정들입니다. 소해함이 독도함 내부의 든든한 품에 자리를 잡자 강력한 배수 펌프가 가동되며 도크 안의 물을 순식간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거대한 쇳덩이들이 맞물리는 중후한 기계음과 함께 수천 톤의 소해함들이 독도함의 보고 안에 완벽하게 고정되었습니다. 동시에 독도함의 드넓은 갑판 위로는 해군 소해 헬기 KAMH 석대가 날개를 접은 채 크레인에 의해 차례로 들어올려졌습니다. 정비창의 기술진들은 헬기 하부에 장착될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와 수중 음향 중화기를 초단위로 점검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7,000km가 넘는 거리를 가장 빠른 속도로 주파하기 위해 독도함은 4개의 거대한 가스터빈 엔진을 일제히 깨웠습니다. 함교에 선 지휘관들은 2026년의 운명을 가를 이 긴급 전개 작전의 무게감을 느끼며 구두정으로 남쪽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독도함은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한반도 해역을 벗어나 인도양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를 찢어발기는 거대한 함수는 마치 사지로 몰린 자국민을 구하러 가는 분노한 거인의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강행군 끝에 마침내 오만만 입구에 도달한 독도함은 속도를 줄이며 거대한 한미문을 다시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차갑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수만 톤의 원유를 가득 실은 거대 유조선 코리아 스타우는 지금 거대한 관을 타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형국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호르무즈 해협의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사신들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여파로 살포된 수백 발의 지능형 가문 기뢰들이 바닷물 속에서 미세한 자기장과 음향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이 기뢰들은 단순한 폭발물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선박의 금속 성분과 엔진 소리를 스스로 분석해서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스스로를 터뜨리는 지독한 기계 괴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행 유조선 코리아 스타우가 이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200억 원 상당의 원유를 가득 실은 이 거대한 강철 선박은 엔진을 끄고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엔진을 다시 거는 순간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조차 기뢰의 심관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리는 무정하게도 유조선을 기뢰가 가장 밀집된 구역으로 서서히 밀어넣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덴만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의 구축함만으로는 이 정교한 기뢰들을 제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해군 최고의 카드인 양양급 소해함과 소해 헬기가 투입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소해함의 속도로는 골든타임을 놓칠 게 뻔했죠. 여기서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선택이 빛을 발합니다.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의 한미 웰덱이 열리고 그 거대한 몸체 안으로 소해함이 직접 진입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캥거루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듯 소해함을 품은 독도함은 전속력으로 해협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독도함의 후방 램프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거대한 쇠사슬아슬이 풀리는 소리가 갑판을 울리고 바닷물이 함내로 밀려 들어오며 소해암이 조심스럽게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황 팀장은 소해암의 브릿지에서 땀이 맺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천 명의 가족이 기다리는 원유와 그것을 지켜야 하는 대원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황 팀장은 마이크를 잡고 대원들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코리아스타우를 사지에서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늘에서는 소의 헬기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이륙했습니다. 헬기 동체 아래로 레이저 길의 탐색 장비가 초화되었고 푸른 레이저 광선이 탁한 바닷속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청해부대 지휘소의 모니터를 붉은 점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기뢰의 위치가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함내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습니다. 유조선과 기뢰 사이의 거리는 이제 불과 500m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다의 방패인 소해암이 나설 차례입니다. 일반적인 군함과는 달리 이 소해암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기장을 감지하는 기뢰들을 속이기 위해 철저하게 비자성체로 제작된 특수 선박이죠. 황 팀장은 조심스럽게 타수를 지휘하며 유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선체 옆면에서 무인 기뢰 처리기가 사출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닷수엿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무인기는 프로펠러를 돌리며 기뢰를 향해 다가갑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기뢰의 모습은 기괴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송하사는 무인기 조종관을 잡은 손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해류가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무인기를 흔들어 놓았지만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기뢰의 신관 바로 옆에 폭약을 설치하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찰나의 실수로 기뢰를 건드린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손등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눈가에 맺혔지만 송하사는 눈을 깜빡이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기뢰들이 복잡한 암초지대 사이에 교묘하게 박혀 있어 무인기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황 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UDT, EOD 요원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원들은 일반적인 잠수 장비가 아닌 금속 성분이 전혀 없는 비자성 공기통을 등에 맸습니다. 공기통에서 나오는 기포 소리조차 기뢰를 자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요원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빛조차 잘 닿지 않는 어두운 물속에서 그들은 오직 손끝의 감각과 서로에 대한 신뢰에 의지한 채 기뢰로 다가갔습니다. 암초 틈새에 끼어있는 기뢰의 신관은 마치 살아서 맥동하는 심장처럼 보였습니다. 요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특수 도구를 꺼내 기뢰의 외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기뢰 내부에서 금속이 맞물리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 요원의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요원의 손끝을 타고 전해진 미세한 진동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낮은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수심 20m 아래의 수압이 온몸을 짓누르는 가운데 요원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뢰의 음향 감응 장치가 요원의 호흡 소리조차 먹잇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송하사는 소해암 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요원의 헬멧 카메라 영상을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화면 속 기뢰의 붉은 전멸등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뢰가 목표물을 포착하고 폭발 직전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최악의 신호였습니다. 황 팀장은 통신기를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지금 당장 요원들을 철수시켜야 할지 아니면 도박에 가까운 해체를 강행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조선 코리아스타우는 이미 해류에 밀려 기뢰 구역의 심장부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기뢰가 터진다면 유조선의 거대한 선체는 종이장처럼 찢겨나갈 것이고 해협은 검은 원유로 뒤덮인 재앙의 현장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황 팀장은 요원들에게 침착하게 작업을 지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원들의 실력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요원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특수 비자성 절단기를 기뢰의 심관뭉치에 가져다 댔습니다. 기뢰 내부의 전선 하나를 잘못 건드리는 순간 수백 킬로그램의 폭약이 일시에 응축된 에너지를 뿜어내며 주변의 모든 것을 증발시킬 것입니다. 요원은 동료 요원과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서서히 칼날을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 잠수 마스크 안을 채웠습니다. 금속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조차 내지 않기 위해 그는 뱃속의 공기를 아주 조금씩 가늘게 내뱉으며 신관의 핵심 회로를 분리해 나갔습니다. 그 시각 해수면 위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해함의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고속정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란 측의 비정규 무장 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유조선의 고립을 틈타 해협의 긴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청해부대 구축함에서 한 포가 선회하는 육준원 기계음이 들려왔고 링스 헬기가 로터 소음을 내뿜으며 수면 위를 낮게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UDT 저격수들은 헬기 문가에 자리를 잡고 고속정들의 엔진을 조준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뢰와의 사투가, 다른 한쪽에서는 적대 세력과의 신경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수중, 요원이 마지막 전선을 절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뢰 내부에서 톱니바퀴가 멈추는 듯한 둔탁한 느낌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미친 듯이 깜빡이던 붉은 표시등이 마침내 꺼졌습니다. 요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옆에 있던 동료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첫 번째 기뢰가 무력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은 없었습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기뢰들이 유조선의 항로를 촘촘히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송하사는 무인 기뢰 처리기를 다시 가동하여 암초 밖의 기뢰들의 폭약을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해함의 갑판 위에서는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폭파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유조선의 안전 통로를 열기 위한 연쇄 폭파 작업만이 남았습니다. 황팀장은 유조선의 선장에게 무전을 보내 엔진 가동 준비를 마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거대한 유조선이 다시 깨어나는 진동은 남아있는 기뢰들을 자극할 위험이 컸기에 폭파와 동시에 전속력으로 탈출해야 하는 정교한 타이밍이 요구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황팀장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5, 4, 3, 김장감의 숨조차 쉴 수 없는 정적이 소해함 브릿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숫자 하나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황팀장은 폭파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폭파 버튼이 눌러지는 찰나의 순간 고요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수면이 일제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면 아래에서 발생한 거대한 압력이 수면을 뚫고 솟구치며 수십 미터 높이의 하얀 물기둥들이 차례대로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육중한 파열음이 바다 전체를 흔들었고 소해함의 선체는 그 가공할 충격파에 마치 나뭇잎처럼 휘청거렸습니다. 기뢰들이 연쇄적으로 유폭되며 만들어낸 화염과 거품은 바닷속을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황 팀장은 계기판을 붙잡고 중심을 잡으며 유조선 코리아 스타워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지금입니다. 전속력으로 전진하십시오. 그 신호와 함께 거대한 유조선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멈춰있던 거대한 스크루가 바닷물을 밀어내며 회전하기 시작했고 200억 원의 가치를 품은 강철의 거함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송하사는 모니터를 통해 유조선이 소해함이 뚫어놓은 좁은 안전통로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발의 진동이 가시기도 전에 레이더 경보음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유조선의 엔진 가동 소리를 포착한 적대 세력의 고속정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접근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조선의 항로를 방해하여 다시금 기뢰구역으로 밀어넣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구축함의 한 포가 육중한 회전음을 내며 고속정들을 조준했고 상공을 선회하던 링스 헬기에서는 UDT 저격수들이 차가운 총신을 고정했습니다. 황 팀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밀려난다면 지금까지의 사투는 물거품이 됩니다. 소해함은 유조선의 측면을 바짝 붙어 호위하며 고속정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거대한 유조선과 작은 소해함, 그리고 그 뒤를 든든하게 받치는 구축함이 하나의 거대한 방어벽을 형성하며 해협의 물살을 갈랐습니다. 저격수의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고 경고 사격이 구속정들의 코앞에 물보라를 만들자 적들은 주춤하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유조선의 선체 옆으로 아직 터지지 않은 길을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송하사는 손바닥에 배어나온 땀 때문에 조종간이 미끄러지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무인 기뢰 처리기를 가동했습니다. 유조선의 항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그는 남은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 부유 기뢰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수정해 나갔습니다.
이제 해협의 출구가 눈앞에 비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이어졌던 지옥 같은 사투의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유조선의 하부에서 불길한 금속성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류의 변화로 인해 유조선의 바닥이 해저에 숨겨져 있던 미확인 기류의 감지 범위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황 팀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함내에는 다시 한번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조선 하부에서 들려온 기분 나쁜 금속성 마찰음은 고요한 해협의 공기를 찢고 황 팀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기류의 감응 장치가 유조선의 거대한 강철 바닥을 포착하고 내부의 격층봉이가 움직이면에는 최후의 경고음과도 같았죠. 소해함의 정밀 음향 탐지기에는 기류의 신관이 활성화되는 고주파 신호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송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뢰가 유조선 용골 바로 아래에서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황 팀장은 찰나의 순간에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유조선이 지금 속력을 줄이면 기뢰의 자기 감응 장치가 폭발을 일으킬 것이고 너무 빠르면 음향 센서가 반응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유조선 선장에게 무전을 쳐서 현재의 속도를 소수점 단위까지 유지하며 단 1pt의 오차도 없이 직진하라고 지직거리는 통신기 너머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기계와 인간의 조종술이 벌이는 목숨을 건 줄타기였습니다. 그때 상공에서 상황을 지시하던 소해 헬기의 기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해수면 아래에서 기뢰가 부상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지능형 기뢰답게 목표물이 사정권에 들어오자 스스로 닻을 끊고 유조선의 배를 향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물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거대한 유조선의 옆구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굶주린 상어가 먹잇감을 덮치는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송하사는 마지막 남은 무인 기뢰 처리기의 추진기를 한계치까지 가동했습니다. 무인기는 물살을 가르며 기뢰와 유조선 사이의 좁은 틈바구니로 돌진했습니다. 기뢰가 유조선의 선체에 닿기 직전 송하사는 조종간을 꺾어 무인기를 기뢰의 측면에 강하게 충돌시켰습니다. 수중에서 육중한 금속끼리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음이 소해함 내부까지 진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무인기가 기뢰의 궤도를 억지로 밀어내며 유조선의 선체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유도시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돌의 여파로 기뢰의 신관이 오작동을 일으키며 폭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황 팀장은 전 대원에게 함정의 난간을 붙잡고 충격에 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유조선의 거대한 덩치가 기뢰 위를 완전히 통과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초였습니다. 10, 9, 8, 7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대원들은 숨을 멈추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보다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임무 완수의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조선의 한미가 기뢰가 있는 지점을 벗어나는 찰나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진동과 함께 거대한 물기둥이 다시 한번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유조선을 옆으로 크게 밀어냈고 소해함의 유리창들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떨렸습니다. 자욱한 물안개가 걷히고 난 뒤 황 팀장은 망원경을 들어 유조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타격은 피했지만 유조선은 충격으로 인해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진 채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퇴각하는 듯했던 적대 세력의 고속정들이 유조선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다시 기술을 돌려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RPG 발사기들이 들려 있었고 유조선의 거대한 원유 탱크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청해부대 구축함이 대응 사격을 시작했지만 고속정들은 영리하게 유조선의 뒤편으로 숨어들며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황 팀장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소해함의 빈약한 무장으로 저 고속정들을 막아내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황 팀장은 입술을 깨물며 소해함의 보조기관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습니다. 소해함은 전투함이 아닙니다. 기뢰를 찾고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연한 플라스틱 선체는 적들의 무자비한 포탄을 막아내기엔 너무나 연약했죠. 하지만 유조선 코리아스타호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선 지금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황 팀장과 그의 대원들이 타고 있는 이 작은 배뿐이었습니다. 고속정들이 내뿜는 엔진 소음이 파도 소리를 집어삼키며 다가왔습니다. 적들의 RPG 발사구 끝이 차갑게 빛나며 유조선의 외벽을 겨냥하는 순간 황 팀장은 타수에게 전속력으로 유조선과 고속정 사이를 파고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거대한 유조선의 그림자 밑으로 소해함이 미끄러져 들어갔고
대원들은 갑판 위에 설치된 기관총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송하사는 통제실에서 무인기의 카메라를 통해 적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화면 속 적들은 유조선의 취약한 중앙 탱크 부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송하사는 무전기를 통해 적들이 발사 준비를 마쳤다는 긴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적의 고속정에서 불꽃이 튀었고 연기를 뿜으며 날아온 로켓탄이 소해함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가로질러 바다에 처박혔습니다. 황 팀장은 대원들에게 사격 허가를 내렸습니다. 소해함 갑판의 기관총들이 일제히 불을 뿜으며 적들의 접근을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적들의 파상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공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밍스 헬기가 급하강하며 어무 사격을 가했지만 적들은 유조선의 거대한 선체 뒤로 바짝 붙어 교묘하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유조선의 선실에서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엔진실의 보도 펌프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인 엔진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5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5분. 평상시라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포탄이 빗발치는 이 해협 한복판에서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황킹자는 결심한 듯 대원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단 1m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 배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유조선을 지켜낸다. 소해함은 적들의 사격권 안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으며 육탄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적들의 총탄이 소해함의 플라스틱 외벽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함내에 울려 퍼졌고 파편이 대원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송하사는 남은 무인 기를 처리기의 자폭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이 아닌 해수면 바로 위로 무인기를 띄워 적 고속정의 경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시켰습니다. 수중용 장비였기에 속도는 느렸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다가오는 기계 괴물의 모습에 적들은 당황하며 조타를 꺾었습니다. 그 틈을 타 요원들은 유조선의 엔진이 다시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적들과 처절한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뜨거운 탄피가 갑판 위를 굴러다니고 화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하지만 적의 고속정 중 한 대가 유조선의 조타실을 정조준하며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황 팀장은 저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소해함의 길을 직접 움켜쥐었습니다. 황 팀장은 이가 부러질 정도로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조타실의 계기판은 붉은 경고등으로 가득 찼고 적의 고속정은 유조선의 심장부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속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소해함의 얇은 플라스틱 선체로는 적의 공격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지만 황 팀장은 망설임 없이 조타키를 왼쪽으로 끝까지 돌렸습니다. 유조선의 앞을 막아서는 거대한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적의 고속정 끝단에서 다시 한번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RPG 로켓탄이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그 탄도는 유조선이 아닌 소해함의 우연갑판 상부를 강타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소해함의 상부 구조물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찢겨나갔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조타실의 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고 황 팀장은 조타키를 붙잡은 채 바닥으로 거칠게 나뒹굴었습니다. 송하사는 폭발의 진동에 휩쓸려 통제실 구석으로 처박혔지만 정신을 잃지 않고 다시 기어 올라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함장님 응답하십시오. 그의 절규 섞인 함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기와 화염이 소해함의 갑판을 뒤덮었고 대원들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이탈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졌던 황 팀장이 피 묻은 손으로 다시 조타키를 부여잡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선혈이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유조선 코리아 스타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대원들에게 각자의 위치를 사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해함의 엔진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비틀거리면서도 적들의 항로를 집요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상공의 링스 헬기에서는 이 광경을 지켜보던 UDT 요원들이 분노 섞인 탄식과 함께 지원 사격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저격수의 총구가 불을 뿜을 때마다 적 고속정의 갑판 위로 불꽃이 튀었고 접근을 시도하던 적들은 소해함의 처절한 저항에 당황하며 기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소해함이 단순한 보조함이 아니라 전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스스로를 던질 수 있는 강철의 의지를 가진 배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유조선의 거대한 굴뚝에서 가슴을 울리는 웅장한 진동과 함께 육중한 엔진 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5분이라는 영겁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코리아 스타워의 메인 엔진이 깨어난 것입니다. 유조선의 거대한 스크루가 바닷물을 거세게 휘저으며 소용돌이를 만들었고 멈춰섰던 20만 톤급의 거함이 서서히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가동과 함께 유조선의 선장이 무전을 통해 소해함의 무사 안녕을 물어왔습니다. 황 팀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으니 당장 이 지옥 같은 해협을 빠져나가라고 말이죠. 유조선은 소해함의 호위를 받으며 속도를 높였고 적대 세력의 고속정들은 이제 구축함의 사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고 황급히 기술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소해함의 하부에서 불길한 경보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선체에 균열이 생기며 바닷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가운데 송하사는 레이더 화면 하단에서 방금 전 적들이 도망치며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부유길의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유조선이 해협의 마지막 출구로 나가는 길목에 교묘하게 층층이 쌓인 죽음의 덫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소해함의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우뚱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바닷바람에는 비릿한 화약 냄새와 차가운 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황 팀장은 피로 범벅이 된 손에 힘을 주어 조타키를 고정했습니다. 발밑으로는 차가운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함내의 경보음은 이제 멈추지 않는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송하사가 보고한 레이더 화면 속의 붉은 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위협이었습니다. 적들은 도망치면서 마지막 발악으로 부유 기뢰들을 해협의 입구에 무차별적으로 뿌려놓았습니다. 이것들은 고정되지 않은 채 파도를 타고 흘러다니며 유조선의 거대한 선체 어디든 닿기만 하면 폭발하도록 설계된 유동형 사신들이었습니다. 유조선 코리아 스타워는 이제 막 엔진 출력을 높여 속도를 붙인 상태였고 이 거대한 덩치가 방향을 틀어 기뢰를 피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황 팀장은 통신기를 들고 유조선 선장에게 외쳤습니다. 절대 속도를 줄이지 말고 정해진 항로로 전진하십시오. 우리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자살특공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소해함의 선체는 이미 파손되어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황 팀장은 남은 보조 추진기까지 모조리 가동하며 유조선의 앞머리로 배를 밀어넣었습니다. 송하사는 마지막 남은 음향 발사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기뢰들을 소해함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 가짜 엔진 소음을 수중으로 방출하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유조선을 향해 다가가던 검은 기뢰들이 자석에 이끌리듯 소해함의 방향으로 기술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송하사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기뢰와의 거리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500m, 400m, 300m. 그때 소해함 갑판 위에서 한 요원이 외쳤습니다. 수면 위로 기뢰의 뿔이 보인다는 소리였습니다. 파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검은 금속 구체들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쾌지물의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황 팀장은 대원들에게 소해함의 측면에 배치된 수화포를 발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력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가며 다가오는 기뢰들을 밀어내려 애썼지만 조류를 타고 밀려드는 숫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배는 점점 더 깊게 기울어갔고 기관실에서는 침수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황 팀장은 박살난 조타실 창밖으로 유조선의 거대한 선수 부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유조선은 공해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단단히 조여매라고 지시하며 최후의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해함의 선수 불과 10m 앞에서 거대한 기뢰 하나가 파도를 타고 솟구쳤습니다. 회피할 시간도 밀어낼 방법도 없었습니다. 모든 대원이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난간을 움켜쥐던 찰나 상공에서 소해 헬기가 믿기지 않는 고도로 하강하며 기뢰를 향해 기관총 솟아를 퍼부었습니다. 수면 위에 거대한 물보라가 일며 기뢰가 공중에서 폭발했고 그 여파로 소해함은 마치 거대한 손에 밀려나듯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가까스로 폭발의 직접적인 타격은 면했지만 소해함의 엔진이 마침내 가동을 멈췄습니다. 모든 전등이 꺼지고 비상등의 붉은 빛만이 어두운 함내를 비추는 가운데 황 팀장은 정신을 차리려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고요해진 바다 위로 유조선의 육중한 엔진 소리만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조선은 이제 기뢰 구역을 완전히 벗어나 탁 트인 공해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력을 잃고 침수 중인 소해함의 운명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은 소해함 내부에는 오직 겹벽 사이로 스며드는 바닷물의 불길한 출렁임과 비상 발전기가 가쁘게 몰아쉬는 기계음만이 감돌았습니다. 황 팀장은 피가 섞인 침을 뱉어내며 조타실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전기는 끊겼고 레이더는 먹통이 되었지만 박살난 창문 너머로 보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수평선은 역설적으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멀어지는 유조선 코리아 스타워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대원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섰습니다. 송하사는 어둠 속에서 수동 펌프를 움켜쥐고 침수된 격실의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황 팀장은 송하사의 어깨를 툭 치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이미 15도 이상 기울어져 있었고 한미 부근은 파도에 씻겨 내려갈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30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별이 되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하늘에서 웅장한 노터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온 것은 아덴만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온 청해부대 구축함의 소속 헬기들이었습니다. 헬기들은 소해함의 갑판 위에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요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로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황 팀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배는 대한민국 해군의 자존심이자 수많은 작전을 함께한 동료였습니다. 그는 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인하겠다는 의사를 지휘소에 전달했습니다. 구축함에서 사출된 고속 단정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소해함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UDT 요원들이 침몰해가는 소해함의 갑판 위로 뛰어올라 예인줄을 연결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거친 파도 때문에 예인줄이 번번이 미끄러졌지만 송하사와 요원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바닷물을 헤치며 육중한 쇠사슬을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에 가죽이 벗겨지고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힘을 합쳤습니다. 마침내 예인줄이 단단히 고정되자 저 멀리서 대기하던 구축함이 서서히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강철 와이어가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떨렸고 반쯤 가라앉았던 소해함의 선수 부분이 다시 수면 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 팀장은 그제야 소해함의 난간을 붙잡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선을 넘나들던 72시간의 기록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 공해상에 안전하게 도달한 유조선 코리아 스타워가 긴 백고동 소리를 3번 울렸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소해함 대원들을 향한 최고의 찬사이자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유조선 갑판 위에 도열한 선원들은 작게 보이는 소해함을 향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황 팀장과 송하사 그리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대원들도 비틀거리는 몸을 바로 세우고 그들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보냈습니다. 200억 원의 원유와 수많은 생명을 지켜낸 자부심이 대원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비록 배는 처참하게 부서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대한민국 해군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상처 입은 소해함은 구축함에 이끌려 조국의 항구를 향해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지옥 같았던 호르무즈 해협의 밤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을 따라 뜨거운 빛을 뿜어내며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사투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잔잔해진 파도는 예인줄에 끌려가는 소해함의 부서진 선체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황 팀장은 조타실 창틀에 기대어 멀어져가는 길의 구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죽음의 덫이 아닌 대한민국 해군의 투혼이 새겨진 승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송하사는 젖은 전투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갑판 한 구석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무인기 조종간의 진동을 기억하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옆에 앉은 UDT 요원이 어깨를 두드리며 건넨 생수 한 모금은 그 어떤 만찬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등을 맞댔던 동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묵직한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청해부대 구축함의 헬기데크 위에서는 긴급 정비를 마친 서해 헬기 기장들이 헬멧을 벗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유조선의 거대한 선체가 안전한 공해상으로 완전히 진입하는 것을 확인한 지휘소에서는 참아왔던 한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200억 원의 가치를 넘어선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신뢰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함내의 긴장감을 눈 녹듯 녹여버렸습니다. 하지만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소해함을 독도함의 한미 웰덱으로 다시 입고시켜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손된 선체로 인해 무게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거대한 수송함 내부로 진입하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황 팀장은 다시 한번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대원들은 지친 몸을 일으켜 각자의 위치로 복귀했습니다. 끝까지 완벽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군인의 사명감이 그들의 눈빛에서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함의 거대한 선미 램프가 다시 열리고 바닷물이 함내로 유입되며 소해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축함의 예인줄이 서서히 풀리고 소해함은 자체 동력만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독도함의 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선체가 독도함 내부의 고정장치에 단단히 결속되는 순간 철제 갑판이 맞물리는 웅장한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작전이 종료된 것입니다. 함내 스피커를 통해 작전 성공을 알리는 함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원들은 그제야 서로의 손을 맞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 팀장은 갑판에 서서 조국의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들이 지켜낸 이 평화가 파도를 타고 고국의 항구까지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이제 진정한 휴식을 위해 조국의 품으로 향하는 긴 항로에 몸을 실었습니다. 독도함의 거대한 철갑안으로 소해함이 완전히 안착하자 육중한 후방 램프가 서서히 닫히며 외부의 거친 파도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함내를 가득 채웠던 팽팽한 긴장감은 일순간에 정적으로 바뀌었고 그 정적을 깨트린 것은 대원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황 팀장은 피와 소금기로 얼룩진 장갑을 천천히 벗어던지며 떨리는 손으로 소해함의 낡은 격벽을 어루만졌습니다. 수많은 구멍이 뚫리고 찢겨나간 이 배는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자신의 대원들과 유조선의 선원들을 모두 살려낸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송하사는 갑판 바닥에 그대로 누워 천장의 전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깜빡이는 비상등 아래로 지나온 72시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마주했던 기르의 붉은 눈동자, 고막을 찢던 폭발음,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붙잡았던 동료들의 뜨거운 손길까지. 그는 자신의 손목에 감긴 대한민국 해군 휘장을 매만지며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 시각 공해상으로 빠져나온 유조선 코리아스타오는 대한민국 해군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며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유조선의 선장은 조타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독도함의 실루엣을 보며 자신의 일지에 이날의 기록을 단 한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보았고 그 이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2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원유는 이제 안전하게 조국의 항구로 전달되어 누군가의 집을 밝히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소중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독도함 내부의 격실에서는 부상한 대원들을 위한 응급처치가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황 팀장은 이마의 상처를 꿰매면서도 대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대원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는 비로소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국의 푸른 해안선이 지평선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항구에는 수많은 가족과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돌아오는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해함은 비록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이었지만 그 어떤 최신의 군함보다도 당당하고 웅장한 자태로 입항했습니다. 황 팀장과 송하사 그리고 모든 대원은 정복을 갖춰 입고 갑판 위에 도열했습니다. 함교에서 울려 퍼지는 경례 구호와 함께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려준 조국을 향해 가장 찬란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바다를 뚫고 돌아온 그들의 눈동자에는 대한민국 해군이라는 이름의 긍지와 자부심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선을 넘나든 이 위대한 서사시는 여기서 갈무리 되지만 바다를 지키는 그들의 심장은 내일도 변함없이 파도와 함께 고동칠 것입니다. 유조선 코리아스타워가 마침내 울산 앞바다에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협의 사투를 이겨내고 돌아온 선체의 외벽에는 훈장처럼 남은 그을음과 바닷물에 깎인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한 항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억 원 상당의 원유를 가득 품은 이 거함이 안전하게 저반시설에 고정되는 순간 현장에 모여있던 항만 관계자들과 정유사 직원들은 일제히 안도의 한숨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유조선 한 척이 가져온 결과는 단순한 기름의 양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치솟던 국제유가는 대한민국 해군의 완벽한 소해작전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눈에 띄게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에 떨던 국내 산업계는 비로소 정상적인 가동을 준비했습니다. 공장의 라인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수만 대의 화물차가 전국 각지로 물류를 실어 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황 팀장과 송하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은 단순한 철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가장 소중한 피였습니다. 코리아 스타워에서 하역된 원유는 정유 과정을 거쳐 전국 각지의 주유소와 발전소로 스며들었습니다.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 끊길 뻔한 위기를 군과 민이 하나 되어 막아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의 성공이 가져온 무형의 가치를 수조 원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자국의 전략 자산을 끝까지 지켜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사들은 다시 안심하고 한국행 항로를 택했으며 국가 신용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황 팀장은 훈장을 수여받는 자리에서도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작은 부속품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이죠. 이제 소해함은 수리를 위해 도크로 들어갔지만 그들이 지켜낸 경제의 불꽃은 더욱 활기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불빛과 활기찬 시장의 소음 속에 호르무즈 해협의 어둠을 뚫고 돌아온 영웅들의 숨은 헌신이 녹아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힘이 곧 국력이자 경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사투를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켜낸 위대한 항해는 이제 승리의 기록으로 남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